요즘 네네.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성과가 어떻게 좀 괜찮으신지. 이 무한매수법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그러면은 네네. 이게 올해 이런 하락장 네네. 맞기 전에는 수익률이 좀 어떠셨어요? 작년에 라오의 미국 주식 무한매수법을 발간을 하고 올해 이제 라오의 미국 주식 밸류 리밸런싱을 발간한 작가 라오라고 합니다. 작년에 발간했었던 책은 이제 TQQQ나 이제 세배 레버리지 ETF를 조금 단기 투자로 이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낸 책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이제 무한매수법과 뭐 그 관련이 있거나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 방법론 자체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제 장투 방법에 대해서 낸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투 그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와. 작년 무한매수법 책에도 한 코너 한 개로 조그맣게 이제 잠깐 소개를 이제 드리기도 했었던 이제 내용인데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다시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무한매수법도 베스트셀러였는데 이번 책도 벌써 출간하자마자 예스24 경제경영 1위, 종합 9위. 요즘에 그 좀 주식장이 안 좋아서 네네. 사실 그 주식책이 작년만 해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인기가 좋았는데 네. 현재는 제가 그걸 잘 못 봤거든요. 예. 와, 근데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카페에도 되게 그 열렬 팬들이 많지 않으신가요? 예, 카페 분들도 많이 같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한 몇만 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카페에 가입하신 분은 5만 명 정도시는데요. 그 중에서 제 생각에 적극적으로 TQQQ라든지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한 2만 명 정도로 이제 제가 추산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밸류 리밸런스랑 방법으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월 5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계신 분은 한 10,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50만 원으로 10년 안에 10억 만들기를 네네. 이제 컨텐츠로 유튜브로 네네. 이렇게 하고 계신데 네네. 그거를 이제 5만 명 중에 10,000명이 따라하고 계신 거예요. 예. 와. 근데 이게 되게 여기에 대해서 되게 확신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요. 사실 확신이라기보다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도 뭐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어떤 공부 방법이 있냐가 다양하듯이 예를 들면 이제 뭐 텐베거 이런 네. 단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10억 만들기라든지 이런 목표를 정할 때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가장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방법도 다 다양하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이력을 보니까 또 되게 독특했던 게 서울대학교를 중퇴하시고 네네. 그다음에 과거에 대치동하고 분당에서 과학고 입시수학하고 수능수학 가르치는 강사로 또 유명하셨고 현재 본업은 또 건 아니고요. 네, 현재 또 본업은 치과 의사세요. 네네. 와, 이게 되게 독특하신데 이게 어떻게 좀 학원 강사 이런 것들이 지금 네네. 이력을 보니까 좀 숫자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좀 도움이 되시는 건가요? 근데 사실 주식 투자라는 건 아무래도 숫자를 좋아하는 거랑은 또 조금 이제 예를 들면 멘탈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자기의 결단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수학을 잘한다라는 게 이제 주식을 잘한다라는 거랑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를 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백테스트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확실히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본업이 그럼 치과 의사신 거잖아요. 네네.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죠? 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수입도 웬만한 직장인들보다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에도 보면은 되게 무한매수법이나 이번에 책 이 밸류 리밸런싱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스타일이세요. 네네. 이렇게 투자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카페나 이제 글로 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제가 일단은 어린 시절에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유복하지 못하게 자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결혼할 때까지도 사실 이제 치과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중간에 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 뭐 학원 강사를 오래 하고 뭐 이렇게 과외를 오래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라든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계속 어떻게 보면 헝그리 정신 같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약간 경제적으로 조금 몰려 있었던 거를 계속 경험을 하고 있었었고 치과 의사가 돼서도 사실 별로 현실이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집이 없었고 일단 결정적으로요. 그래서 무주택자로서 계속 이제 지내는 거에 대한 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조금은 더 젊은 나이에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네. 그렇죠.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힘들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 아니신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책을 보니까 이 레버리지가 아니면 진짜 평범한 인생을 바꿀 수 없다. 그쵸,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냉정하면서도 네. 뼈를 때리는 팩폭에 그런 문구가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좀 네네. 읽게 됐는데 보통은 이제 레버리지 하면은 뭔가 인식은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렇죠. 레전드들이 나와서 위험한 거 네.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정말 근데 이 레버리지가 아니면 평범한 인생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고 계신 건지. 네네. 일단은 제가 레버리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돈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노력도 이제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24시간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또는 열심히 사는 것 자체도 일단은 자기를 레버리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그런 가난이라든지 이걸 좀 극복하려면은 어떻게든 제 자신이 뭔가 더 남들보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좀 책찍질을 해왔었던 그런 이제 인생의 그런 모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갭을 끼고 그렇죠. 이제 사는 것 자체가 레버리지 투자에 해당이 되고 음. 또 이제 주식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신용 매수를 끊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또 저같이 이제 TQQQ라는 이제 ETF를 3배 레버리지로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그냥 통틀어서 그냥 레버리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레버리지는 그 빚을 땡겨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TQQQ라는 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책에서 이제 표현한 레버리지 투자는 일단 TQQQ라든지 또는 TQQ 말고도 여러 가지 ETF 투자가 있어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총칭한 것도 맞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책을 보니까 네네. 그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퀀트 스타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차트 분석이나 뭐 시황 분석, 요즘에는 또 매크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황 분석을 제가 하는 거는 조금 제 능력 밖이라고 일단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차트 분석은 저도 한때 조금 빠져가지고 공부를 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 분석을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느낀 부분은 일단은 이제 그런 순간이 왔었을 때 또는 매수나 매도를 결정하거나 또는 어떤 신호라든지 이런 걸 감지했었을 때 굉장히 큰 결단을 내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자체가 굉장히 조금 힘든 결단들이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쳐다봐야 된다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일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일반인으로서는 조금 차트 분석 스타일엔 다가가기가 이게 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느꼈기 때문에 공부를 어느 정도 선에서 하다가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그냥 포기를 하게 됐었던 적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시황 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좀 훌륭한 전문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유튜브라든지 또는 뭐 뉴스라든지 그런 견해를 보면서 일단 습득은 하고 있지만 그거를 해석하는 것은 또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책은 이제 밸류 리밸런싱이 되는 거고, 지난번 책은 이제 무한 매수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언급하시는 건 TQQQ. 네네. 그렇게. 그러면은, 이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요즘 네네.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성과가 어떻게 좀 괜찮으신지. 일단은 제가 밸류 리밸런싱으로 이제 시작한 장투를 작년도 2021년도 4월부터 이제 유튜브로 월 50만 원으로요. 월 5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지가 이제 한 1년 한 5개월 6개월 이제 돼 가거든요. 1년 반 동안 계속 공개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프로젝트의 그 결과가 지금 현재는 이제 마이너스권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QQQ나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또는 그냥 미국 전체 시황 자체가 너무 지금 최근에 안 좋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넘어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또는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런 분들 보시기에는 1년 반 동안이나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 물리셨을 거예요. 네. 지금 마이너스 아니신 분들이 거의 없을 없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은요,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TQQQ를 또 모르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이게 뭔지 좀 개략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나스닥이라는 이제 미국에서 기술주 중심의 이제 회사들을 모아놓은 ETF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 QQQ라고 해서 나스닥 100개 회사죠. 상위 100개 회사를 모아서 이제 QQQ라는 ETF로 만들었는데 그 ETF라는 성질 자체가 각 기업들의 그런 주가라든지 그런 흐름을 이제 종합적으로 그냥 모아놓은 이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ETF QQQ라는 ETF를 3배로 하루마다 이제 등락을 하루마다로 이제 입힌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틀마다 만약에 예를 들면 1% 1%씩 오르면은
예를 들면 이제 3%씩 이제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합해서 이제 6%가 아니라 실제로는 뭐 예를 들어 1.03 곱하기 1.03 이런 식으로 곱하기로 가기 때문에 네, 복리가 조금 적용이 돼서 그런 것들이 상승장에는 또 좋지만 또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는 조금 더 안 좋은 약간 그런 수학적인 성질이 좀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쓰셨던 무한매수법은 네네. 단기 투자, 네를 목표로 하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밸류 리밸런싱은 장기 투자. 네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은 제가 미국 주식 무한매수법 그거에 대해서 단기 투자부터 좀 네네.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은 이 무한매수법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일단은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냥 언뜻 보시기에는 돈이 무한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사실 좀 계세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금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일단 가이드로 드린 거는 이제 40분할이긴 한데요. 40분할. 네, 그거를 뭐 예를 들면 30분할이나 또는 50분할이나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그 방법이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조금씩 더 예를 들면 위험한 쪽이 있고 조금 더 안정적인 쪽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40분할 정도를 제가 가이드로 일단 드려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목표로 하는 수준이 왔을 때 일단 저는 이제 10%를 가이드로 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단에 10% 정도 수익률이 오면 전체 매도를 해서 미리 걸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를 해서 이제 다시 현금화를 시키고 다시 이제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서 일단 무한매수법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긴 했는데요. 예, 물론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순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손절을 해야 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도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40분할이라는 건 처음에 1분할만 넣고.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다음 날에 2분할을.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넣었을 때 이게 이제 수익률이 10%가 되면 네네, 일괄 매도. 네네, 그렇게. 네네. 그러면 계속 이게 떨어지면 계속 사는 거네요. 네, 그렇죠, 40분까지 살 수 있는 거네요. 예, 40분까지 살 수도 있고 심지어 40분을 다 샀는데도 10% 매도점이 안 온 경우도 가끔씩은 있기 때문에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40분할이면. 네, 요즘 장이 그렇습니다. 요즘 장이 있습니다. 요즘에. 네네. 요즘 장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또 그럴 때는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가이드도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걸 40분할로 나눴을 때 네네.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기간으로 사는 건가요? 아니면 수익률로? 기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간으로 40일로 이렇게 하시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 거를 기반으로 일단 네.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네. 그렇게 정액 매수를 이제 목표로 이제 하루의 매수액을 예를 들면 이제 뭐 얼마를치를 이제 정해놓고 그 매수액에 맞게 똑같이 매수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오늘 내가 넣고 떨어져서 또 샀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 네네. 10%가 되면 네네. 이 나머지 그러면은 33번의 경우 분할된 거는 금액은 들어가질 않는 않는 상태죠. 예. 그런 식으로. 예, 맞습니다. 되게 안정적이네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올해 이런 하락장 네네. 맞기 전에는 수익률이 좀 어떠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백테스트 상으로는 이제 2020년부터 예를 들면 2021년까지는 연평균을 했을 때 수익률이 한 20% 정도씩은 나왔었고요. 네네. 연평균 20%씩은 아니고 이제 물론 각 해마다 이제 등락이 좀 있지만요. 그래서 전체로 했을 때 20% 정도가 나는데 올해를 일단 말씀드리면 올해 만약에 2022년 1월 달 초에 이제 고점 정도에서 만약에 무한매수법을 처음으로 만약에 시작하셨으면 제가 이것도 사실 무한매수법도 심지어 유튜버로 이제 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한매수법 중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마이너스 15%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배 레버리지 치고는 사실 마이너스 15%가 저는 이제 그렇게 큰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는 않기는 하는데요. 또 보시는 분들에 따라 조금 또 느낌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게 꼭 아까 40분할을 30분할로 해도 되고 50분할로 해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거를 40분할은 어떻게 좀 네네. 경험해서 나오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여러 가지를 백테스트 했을 때 이제 최대한 그래도 만약에 제가 고수가 아니라 만약에 하수 이제 그 주식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웬만하면 그래도 이제 전체 금액이 원금이 다 매수로 들어가는 상황까지 가면 조금 마음적으로 힘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퍼센트지 안에서는 이제 매도가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대략 잡은 게 40분할이고 거기서 만약에 50분할로 하시겠다면 수익률은 조금 내려가고 대신에 이제 전체가 다 소진된 일은 더 줄어드는 식으로 가고요. 30분할로 가면은 더 공격적으로 되는 거죠. 네. 막 시간도 있어요. 뭐 시초가 뭐. 예. 무조건 종가로 합니다. 종가로. 예, 에로시 매수라고 해서 종가로 이제 에로시 매수를 미리 걸어놓고 실제로 미국이 이제 새벽에 장이 열리니까요.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한 오후 5시, 6시 정도 때 그냥 에로시 매수를 미리 걸어놓거든요. 그래서 소수점으로 이제 둘째 자리까지 이제 그 매수점을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걸어놓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걸리면 걸리고 안 걸리면 안 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소수점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에로시 매수가 예를 들면 이제 내가 하루에 만약에 TQQQ를
만약에 1,000불을 만약에 매수하기로 했으면은 만약에 TQQQ가 종가가 30불이라고 만약에 마감이 됐었으면은 한 33개 정도가 아마 사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만약에 33개를 살 때, 34개를 살 때, 35개를 살 때마다의 가격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000불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그 가격대를 살 수 있는지가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한 방법은 그냥 이제 간단하게 1,000불 나누기 뭐 30개, 1,000불 나누기 31개, 32개 하면서 각각 그 소수점 개수가 나오거든요. 네. 그거에 맞춰서 이제 LOC 매수를 걸면 딱 그 가격에 걸리게 됩니다. 실제로야. 와.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네. 중간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이죠. 네네. 특히 주식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 주식 경험이 많이 없으신데 심지어 이제 세배 레버리지를 그러니까요. 만약에 처음으로 접하시게 되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세배 레버리지에 대한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 전에 코인 투자를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 정도부터 한 3년 정도를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제 뭐 메이저 코인, 마이너 코인 진짜 조금 이제 저도 더 이렇게 좀 안 좋은 케이스로 갔었던 적도 있었어요. 이제 좀 잡코인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막 급등할 때 올라타고 손해보고 이제 이런 것들도 물론 당연히 경험을 해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잠을 못 자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요. 네. 뭐 새벽 3시, 4시에 깨서 막 잠을 못 자고 뭐 하루아침에 뭐 몇십 프로씩 떨어지고 뭐 이런 경험들을 사실 실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다가 세배 레버리지 미국 주식이죠. 사실 저는 굉장히 편안하다고 느꼈거든요. 네네. 심적으로 사실 이제 코인에 비하면요. 예, 그래도 뭔가 실체가 있는 그래도 미국 주식들을 모은 이제 ETF고 기업에 투자하고. 네네, 기업에 투자한다는 느낌이 있고, 물론 이제 QQQ에 비해서는 이제 3배로 변동성을 먹인 거긴 하지만, 그 변동성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코인보다는 조금 덜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이지만요. 근데 주식을 만약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라면은, 그죠. 굉장히 힘든 변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하루에 한 뭐 2%, 3%만 마이너스 돼도 예, 힘들어하시는 초보자분들도 계신데, 네네네. 이거는 만약에 나스닥이 한 3% 빠지면 9% 빠지는 9% 거잖아요. 빠지죠. 네네. 와, 그러면 그래서 그거가 코인에서는 사실 9% 빠지는 일들이 사실 흔한 일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주식에서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 이제 약속을 같이 지키기로 이제 이미 약속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요. 중간에 그냥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긴 합니다. 그 소위 잡코인이라는 거 말고요. 네네. 그냥 이렇게 뭐 비트코인 같은 네, 코인의 네. 대장들 있잖아요. 네네.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 네네.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도 네. TQQQ가 더 매력적이라 느끼시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코인 투자를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코인 투자는 수익을 내고 그만두게 됐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에는 이제 물론 마이너스인 적도 있었고 좀 힘든 기간들도 있었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코인에서는 플러스 수익을 그래도 심지어 꽤 내고 사실 그만두게 된 케이스인데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제가 이제 코인에서 지금 이제 TQQQ로 투자에 약간 메인을 이제 옮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TQQQ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이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비트코이너 분들이 보시기엔 또 약간 견해가 다르실 수는 있어요, 당연히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공부했었고 또 비트코인이 가져다주는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입니다, 저도요. 그렇게 비트코인의 미래를 이제 나쁘게 보진 않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카페원 분들에게는 이제 아무래도 카페분들 중에서는 이제 아예 그냥 코인 투자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많으세요. 물론 주식 투자도 초보지만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냥 조금씩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뭐 이렇게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점 단위로 이제 작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달에 10,000원이든 20,000원 이렇게 그냥 모으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에 한해서는요. 네네. 근데 이제 일단 저는 그래도 메인 투자를 지금 TQQ로 옮겨왔고 이제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제 무한 매수법이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단기 투자 단타라고 했는데 그 단기 투자 그 TQQQ 이런 레버리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단기 네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락장에서는 돈을 벌기가 힘들다고 그쵸. 오히려 네. 쉬는 게 낫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요즘은 좀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냥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정해진 규칙. 네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기본적인 큰 틀에서. 네네네. 와, 그러시구나. 그래서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상관없이 일단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개미로서 언제 상승장이 올지 언제 하락장이 올지 미리 안다면야 너무 좋겠지만 제가 이런 방법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자체가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이제 왜냐면 미리 알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요.
그래서 심지어 아무리 시황 분석을 잘하시는 분들조차도, 근데 이건 제 생각이지만은 이제 미국의 페드에 있는 파월 의장조차도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정책들이 예를 들면 반년 정도 후나 1년 정도 후에 어떤 파급력을 줄지를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경제 전문가도 지금 이제 실제로 그렇죠, 지금. 네, 확신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제 당장 1년 전만 해도 사실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가 너무 사실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저 같은 사람이 과연 시황을 예측할 수 있을까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진짜 철저하게 그 원칙 룰에 따라서 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좀 횡보장 하락장에 오면 네. 이렇게 똑같이 사다가도 어느 날 너무 많이 빠지면 아 이거 뒤에 그래도 한 20분할 남았는데 그만하고 싶고 그만하기 싶기도 하고 좀 더 넣고 더 넣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이제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그 진짜 카페에 그 5만 명분이나 계시고 네네. 오면은 그 1만 명이 또 따라하신다고 하니까 아 그분들 대단하신 멘탈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제 무한배수법은 전체를 다 매도해서 없애는 거고요, 완전히. 그래서 단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밸류 리밸런스는 네. 일부만 튀어나온 부분만 매도합니다. 아 그렇게 네네. 그러면 이게 대략 연봉리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올 평균 수익률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네, 실제로는 이제 뭐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죠. 이제 보통 그렇게 졌을 때는 한 40% 정도 근처로. 연 40%. 예, 작년에 베스트셀러인 무한매수 소개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올해 밸류 리밸런싱이라는 네네. 주제로 책을 써주셨는데요. 네. 이건 무한매수법하고 큰 차이가 뭐예요? 일단은 무한배수법은 이제 단투를 이제 기본으로 장기투자고. 이제 한 거고요. 이제 밸류 리밸런스는 장투를 기본으로 한 장투. 점이. TQQQ로 장투라는 거예요? 네네. 오. 그래서 보통 전문가분들께서 절대 하지 말라는 이제 세배 레버리지 어. 장투인데요. 네. 그걸 이제 장투로 이제 운영하는 방법이죠. 예. 단순히 그냥 이제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뭐 올인을 해서 막 현금도 남기지 않고 다 매수를 해서 그냥 버틴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고요. 현금하고 어느 정도의 리밸런싱을 이제 규칙에 의해서 이제 하는 방법을 이제 장기 투자로 이어가는 건 실제 밸류 리밸런싱이라고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또 큰 이제 차이점 중에 하나는 무한배수법은 이제 코스트 에버리징이라는 이제 개념을 기초로 해서 만든 방법입니다. 그래서 코스트 에버리징이 이제 내부에 검색해 보시면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정액 매수법을 이제 말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어떤 정액을 이제 갖다 놓고 그 정액을 여러 번 나눠서 이제 같은 액수를 이제 매수하는 것을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고요. 밸류 리밸런싱은 이제 밸류 리밸런싱을 정한 이유 자체가 제가 또 기초로 한 방법이 1991년도 때 마이클 에들슨이라는 분이 이제 창조하신 방법 중에 밸류 에버리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참조를 해서 이제 응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밸류 리밸런싱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밸류 에버리징 네네.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제가 밸류 에버리징에서 제일 꽂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어떤 이제 예를 들면 밸류 값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이제 그 가상의 선을 이제 정해놓고 단순히 이제 보통 이제 장기 투자나 이제 적립 투자를 많이 하죠. 장기 투자하면 이제 적립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모으는 거로만 사실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밸류 에버리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밸류를 만약에 자기가 정해놓고 그 밸류보다 낮으면은 매수해서 올려서 다시 그 평가금을 거기에 맞추고요. 만약에 너무 오른다 싶으면 거기서 매도를 해서 다시 맞추죠. 그래서 일부를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를 매도해서 맞추고 일부를 매수해서 맞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간다는 점이 밸류 에버리징의 특징 중에 하나라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이걸 어떻게 TQQQ 장투에 좀 접목시킬 수 없을까 하고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밸류 리밸런싱 이 장투법을 적용을 하신 게 네네. 월 50만 원 투자해서 10년 안에 10억 만들기, 만드는 프로젝트. 그러면 월 50만 원을 네네. 계속 TQQQ를 네네. 뭐 똑같은 날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건가요? 아니요. 실제로는 이제 그 책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긴 한데요. 이제 제가 원하고자 하는 밸류 값이 있고 그다음에 풀이라고 하는 어느 저장 공간을 따로 이제 그냥 가상으로 설정하는 거죠. 네. 예수금을 뜻합니다. 실제로는요. 예. 남아 있는 현금이나 또는 예수금을 예수금. 뜻하는데 또는 저금통으로 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풀이라는 공간을 설정을 해놓고 현금이에요, 이제 현금. 현금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월 50만 원을 풀에다가 넣는 겁니다. 예, 그래서 TQQQ를 사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풀에 추가를 해놓는데 그 풀이 만약에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 조금 더 이 TQQQ를 가지고 있는 평가금 쪽에 매수가 더 잘 이루어지도록 좀 의도를 한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에 따라서 이제 그 밸류 값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이제 에버리징에서 설명드린 그 밸류 값인데 풀이 만약에 더 많아지게 되면
이제 왜냐면 이제 만약에 매수 매도에 만약에 규칙에 딱 그 들어가지 않으면 실제로 월 50만 원 풀에만 계속 들어가거든요. 예. 네. TQQ를 사지 않고요. 근데 풀에만 계속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 만약에 풀이 계속 커지기만 사실 안 되기 때문에 그 풀이 커지는 거에 따라서 제가 밸류 값을 일부러 그 풀의 비율에 맞춰가지고 점점점 올리게 하는 이제 그런 공식이 있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밸류 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더 매수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이제 좀 유도가 되는 식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반대로 말씀드리면 풀이 만약에 쪼그라들거나 더 적어지면은 이제 그 밸류 값 자체가 기울기가 좀 더 꺾이기 때문에 매도를 조금 더 의도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가지고 매도를 한다는 거는 그 결국 이제 그 매도한 금액이 다시 풀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풀 자체를 현금을 이제 조절하는 방식으로 특히 그 장투를 이제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 제가 좀 듣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혹시 있어가지고 예. 그 시청자분들이 이 설명을 듣고 책을 읽으면은 더 네네.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 밸류라는 게 뭐예요? 밸류라는 건 일단 제가 정하는 밸류라는 뜻은 TQQQ 전체 평가금을 밸류로 일단 측정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TQQQ를 내가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TQQQ가 $30면 $3,000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3,000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가금이고요. 그다음에 밸류 값은 물론 그 $3,000가 이제 근처에 있겠지만 목표로 하는 그 TQQQ 제가 가지고 있는 평가금의 목표로 하는 그 평가금 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만약에 밸류 값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 내 평가금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밴드 설정을 좀 해놔가지고 밴드까지는 굳이 매수 매도를 안 해도 그냥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없는데요. 만약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밸류 값보다 위에 있으면은 많이 위에 있으면요. 예, 많이 위에 있으면 매도를 해서 그래도 조금 더 내려오는 쪽으로 이제 의도를 하고 이러시는 거죠. 아까 앞에서 무한매수법 설명 주실 때 네네. 한 위에 한 상위 그 수익률 10% 정도 생각하시고 거기서 매도를 한다고 했는데 네네. 이 밸류 리밸런싱 이것도 어느 정도 레인지를 정해놓고 네네네. 이제 너무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더 사고 네네네. 그런 식으로 네네. 그러면서 여기 현금 풀에는 계속 50만 원씩 넣고요. 네네네.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근데 이제 무한매수법은 전체를 다 매도해서 없애는 거고요, 완전히. 그래서 단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밸류 리밸런싱은 네. 일부만 튀어나온 부분만 매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네네. 거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TQQQ를 만약에 5,000불치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이에요. 근데 그때의 밸류가 만약에 4,000불이라고 치면 1,000불 정도 오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1,000불을 다 매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안에 들어오게끔 일부 조금을 매도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매도된 금액은 풀로 이제 가서 또 공식에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 50만 원씩 들어가는 거는 풀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네요. 일단 풀로 들어가서 매수가 될 때만 사용이 되는 거죠. 매수가 될 때만. 네네. 그리고 매도하면 또 다시 풀로 들어가고. 네네. 그럼 월 50만 원이면 연 600만 원. 네네. 그 정도 10년이면 수준. 6천만 원. 네네네. 6천만 원 종잣돈으로 10년이면 10억이 되는 거네요.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략 연봉리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와요? 연평균 수익률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네, 실제로는 이제 뭐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죠. 이제 보통 그렇게 졌을 때는 한 40% 정도 근처로 연 40%? 예,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밸류 리밸런싱 이 투자법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매수점을 이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다 미리 말씀드리고 계획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사실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냥 무서워서 팔거나 또는 이제 뭔가 느낌이 와서 사거나 그냥 살 때도 사실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분할 매수도 거의 안 하고 갑자기 이제 올인하는 경우가 많고 현금을 거의 안 놔두고요. 매도할 땐 더더군다나 분할 매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깨서 그냥 매도를 결정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제 생각엔 저도 그랬고요. 당연히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주식 투자분들이 느낌으로만 일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느낌이 실제로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하고 보니까 나중에 더 떨어져서 매도하길 잘했네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매도한 다음에 오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결정 하나하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자꾸 자책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자책감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신을 이제 주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심리 상태를 주기 때문에 규칙에 의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일단 자책감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잘못한 게 없고 규칙에 의해서만 했을 뿐이고 이 결정에 대해서 후회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장기 투자를 특히 하는 데 있어서 자책감이 쌓이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매력적으로 들리는 게요. 네네. 지금 실제로 라오 저자님뿐만 아니라 1만 명 분들이 하고 계시고 네네. 그 가운데 이게 어떻게 보면 탄생하고
조금씩 수정도 개선도 되면서 네네. 만들어진 규칙이잖아요. 네네, 앞으로도 맞습니다. 더 진화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되게 좋은 게 50만 원씩 넣지만 네네. 현금을 한 번에 50을 다 사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예, 이것도 네. 어떻게 보면 쪼개서 산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네네. 진짜 그냥 월급 들어온 거 그냥 팍팍 사버리고 네 그렇죠. 그냥 그렇죠. 이렇게 또 하락하면 그냥 정통으로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 되게 취약할 수 있는데 그 공동체, 투자 공동체하고 그렇죠, 그렇죠. 같이 하는 같이 느낌이 하는- 사실 굉장히 든든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질문하고 네, 또 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 피드백도 줄 거고 네네네. 그런 걸 되게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네요. 그 저 또 궁금한 게 라오 저자님은 네네. 다른 투자는 안 하시는 건가요? 다른 상품? 일단 부동산 투자가 조금 일부 있으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에 한해서만큼은 어. 거의 TQQQ가 메인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인데요. 물론 제가 이제 밸류 리밸런스만 하는 건 아니고 무한매수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매수법의 다른 종목들도 이제 일부 있긴 합니다. 같이 이제 40분할로 이렇게 매수하고 또 매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전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회전시키는 종목들이 예를 들면 이제 SOXL이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라든지 네, 또 예,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런 것도 일부 있지만 그래도 거의 메인은 사실 TQQQ 쪽이라고 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애플이나 뭐 테슬라 조금 더 뭐 엔비디아 좀 더 나가면 뭐 이런 건 안 네네. 사세요? 일단 저는 개별주는 아예 아. 사지 않는 쪽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개별주가 물론 애플은 굉장히 훌륭한 회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좋은 회사지만요. 그 회사가 좋은 것과 실제 주가 차트는 다른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애플을 1등 주니까요. 애플을 굉장히 뭐 큰 비중으로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애플도 어느 순간 이제 횡보를 계속하고 이제 또는 상승하도 횡보 이런 것들을 할 때 예를 들면 갑자기 뭐 테슬라가 올라간다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ETF 투자가 더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네네. 나 진짜 좀 정신 차리고 무한매수법이나 밸류 리밸런스 한번 해봐야겠다. 네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네네. 근데 딱 봤더니 환율이 너무 높아. 아, 그렇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 한다면. 일단 지금 제가 밸류 리밸런싱으로 이제 월 5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는 환율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고려해가지고 월 50만 원. 예, 네, 월 50만 원에 맞춰서 조금 이제 달러를요. 그래서 한 2주에 200달러 정도씩을 투자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월 50만 원에 거의 그래도 비슷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좀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무한매수법은 조금 이제 예, 환율을 이제 만약에 환전을 갑자기 해가지고 원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50만 원이면 조금 적으니까 딱 좋네요. 지금 이 시기 때는 그 무한매수법보다는 우선 밸류 리밸런싱으로 시작을 해보시다가 네네. 아무래도 환율-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기에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 좀 떨어지면 무한매수법으로 가는 것도 네. 그 연말이라 그런가 네네. 요즘에 또 배당주 투자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미국 주식에 배당주 투자 좋은 거 많잖아요. 유명하죠. 매달 네. 막 나오는 것도 있고 네네. 배당주 투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지금은 이제 배당주 투자는 안 하고 안 있고요. 하시고. 근데 이제 미래에는 할 생각이 있긴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많아지고 조금 더 안정적인 운용을 해야 될 때는 배당주 투자가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포트에 있어야 된다는 거를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배당주 투자가 제가 사실 제 유튜브를 통해서 각종 배당주 투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스파이나 이제 이런 투자에 비해서 크게 수익률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이제 내용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당주를 만약에 배당 ETF나 배당주를 재투자를 해서 늘리는 거랑 스파이라고 해서 이제 그 미국 S&P 500 지수를 이제 추종하는 ETF를 그냥 투자하는 거랑 사실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실제로는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결과가 차이가 없는 거랑 이제 예를 들면 그래도 배당주는 이제 그래도 하락장에도 따박따박 그래도 돈이 들어오잖아요. 느낌이 다른 예, 그 이제 심리적인 장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숫자로서만 알 수 없는 그런 멘탈적인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도 이제 나중에 저도 나이가 들면요 조금씩 섞어서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 나이가 어린 분들은 좀 더 이렇게 성장주 위주나 네네. 수익률을 좀 크게 노릴 수 있는 걸 투자하고 네네. 나이가 점점 들어갈 때마다 배당주로 조금씩 비율을 높이는 거를 얘기는 하시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라오 저자님께 지금 딱 1억 정도의 현금이 딱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다 TQQQ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TQQ 산다기보다는 이제 밸류 리밸런싱이나 이제 무한매수법도 다 현금하고 비중을 조절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젊으면은 예, 다 이쪽으로 할 것 같긴 합니다. 현금과 TQQQ. 네네. 합친 투자로 예를 들면 뭐 밸류 리밸런스 하셔도 괜찮고 무한매수법도 하셔도 괜찮고 또는 뭐 물론 반반 하시던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겠지만요. 지금이 근데 사실 하락장이 한참 심해서 오히려 상승장 때는 너도 나도 막 TQQQ에 달려드시다가 하락장 때는 또 무서워서 이제 또 새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이 상당히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또 하고 많이 있어가지고 떨어지는 예, 누군가가 예, 지금 시작하면 너무 좋은 사실 시기죠. TQQQ도 전고점 대비 몇 프로 떨어지고 막 이런 게 많이 있나요? 떨어졌죠. 예, 지금. 예. 그래서 70% 이상 떨어지고 이제 이런 비트코인이랑 기업들이 똑같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지금 좀 시작하기가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네네. 상당히 떨어졌으니까 네네. 시작해볼 만도 하겠네요. 네네. 야, 월 50만 원 정도로는 진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어차피 네. 또 다 사는 것도 아니고 네, 바로 네. 그 개별주 안 하신다고 하셨고 네네. 그 삼성전자 이런 것도 안 하시고 네. 국내 주식도 안 하시고 예. 그러시군요. 옛날에 했었습니다. 옛날에 예. 하시고 그런 걸 다 거치신 다음에 네네. 이제 문제점도 발견하시고 네, 나의 네. 성향하고도 비춰서 좀 안 맞다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오신 거고 네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혹시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이제 매력적이어서 이런 게 있고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 해서 저자님의 책을 읽은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멘탈적인 부분에서 이제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네네. 본업과 이게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혹시 거기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좀 없을까요? 좀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이런 거. 네네. 일단은 그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런 규칙들이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내가 손가락을 눌러서 이제 클릭을 하는 그런 시간이 예를 들면 밸류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이제 2주에 한 2, 3분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그다음에 무한매수 법 이제 물론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무한매수 법은 하루에 이제 한 10분 정도가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규칙을 조금 잘 따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성향마다 사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규칙적인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규칙적인 투자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 생각에도 분명히 차트를 정말 잘 보시거나 또는 시황을 정말 잘 보시거나 그런 투자자들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특화되신 분은 당연히 이제 이런 규칙적인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그런 자괴감이 드는 그런 판단을 많이 경험하시는 분이라면 규칙적인 투자가 굉장히 이제 멘탈적으로 좀 더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걸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밸류 리밸런싱 투자를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시작하신다면 사실 책을 읽어보시면 좀 무슨 말일지 잘 이해를 하기가 힘드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책에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굉장히 예시들을 엑셀로 이제 표시를 하면서 이제 많이 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딱 봤을 때 이걸 지금 당장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감이 좀 잡히지 않으실 수 있어서 그런 경우 사실 유튜브를 보시는 쪽이 낫죠.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계속 올리고 있는 게 벌써 1년 반 정도를 올리고 있기 완전 때문에 공개 다 하시는 거잖아요. 예, 전체 공개로 지금 이제 정기식으로 하고 있는 이제 밸류 리밸런싱을 월 50만 원 10억 만들기죠.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사실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를 TQQ를 지금 가지고 있어 같이 따라가신다면요. 지금 이제 100주차는 아니고 80몇 주차 정도에 들어섰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만약에 앞에 거를 그냥 다 끌어당겨가지고 그냥 지금부터 만약에 같이 시작한다면은 TQQ를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제부터 이제 2주에 $200씩을 이제 풀에다가 이제 계좌에다 넣는 거죠. 그냥 예수금으로 이제 넣어야 된다는 거를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 유튜브를 본 순간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소수점을 이제 지정해 놓은 그 소수점에다 매수 매도를 걸면 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먼저 만약에 호기심이 생기신다면 일단 그렇게 해보시고 책을 구매하는 거는 조금 나중으로 미루셔도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거를 먼저 해보시고 근데 이제 해보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법이라는 걸 단순히 그냥 이제 남을 따라한다기보다는 어떤 의미로 이런 걸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기가 이제 이해가 깊을수록 특히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책을 만약에 먼저 일단은 해보시고 나서 책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네네. 또 그렇게 돈이 또 들어가면 또 공부가 되는 거고. 네네. 그 카페에서 많이 받는 질문 혹시 있으세요? 카페에서 많이 받는 질문은 이제 근데 지금은 카페 분들이 워낙에 많이 잘 따라와주고 계셔가지고 물론 이제 막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사실 카페 이미 이제 물론 작년에는 그렇게 많은 글들이 없었지만 이제 1년 반 동안 이제 카페가 운영이 되면서 좋은 글들도 이제 많이 써지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좋은 글들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정보를 이제 조금 선별해서 취합하시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에 많이 가입을 하신다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어떤 게시판을 통해서 만약에 무한매수법을 공부하시려면 이런 절차로 하실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글이 있고 밸류 리밸런스도 마찬가지로 네, 정리를 해놓은 그런 글들이 있어서 그 글을 읽고 이제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은 일단은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고요. 네네. 워낙에 일단은 그 카페의 구성 자체가 사실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모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까지 그런 카페가 없었어요. 저희 우리나라 카페 중에서 레버리지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카페가 없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최초이자 지금 이제 많이 활성화가 지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쉽게 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일단은 그렇죠. 가지시고 단어만 들으면 그냥 딱 네. 그래서 레버리지 ETF, 뭐 TQQQ나 SOX나 이런 투자를 얘기를 할 때 일단 댓글부터가 호의적이지 않은 이제 그런 댓글이 뭐 그러다가 뭐 패가 망신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좋은 댓글, 그러니까 뭔가 논리라든지 이런 댓글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선입견이죠. 그래서 그런 글들을 이제 댓글을 받다 보니까 이걸 좀 자유롭게 적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제 모인 곳이 저희 카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카페는 다 레버리지 투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이제 좀 서로 대화하기가 좀 편하고 자유롭고 좀 더 이제 호기적인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카페 무한매수법하고 밸류 리밸런싱이 일단 주가 된 투자지만 또 다른 분들의 또 좋은 아이디어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취향에 맞으시면은 또 예, 얻어갈 수 있고 이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밸류 리밸런싱을 정말 하고 싶었던 제 개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투자가 됐든 코인 투자가 됐든 또는 이제 주식 투자가 됐든 투자를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 건 사실 필연적으로 선택이냐 아니냐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에서 설명드렸던 밸류 리밸런싱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제가 담아놨었는데요. 보통 TQQQ 투자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위험한 투자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두고 투자를 하는 데서 위험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간단하게 예시를 들자면 이제 만약에 TQQQ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투자금 중에서 전체를 다 TQQQ를 투자했으면은 3배 레버리지를 전체를 다 투자하는 격이 돼버리지만요. 만약에 절반을 만약에 TQQ를 그렇죠. 샀고 절반을 만약에 현금으로 두고 있다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1.5배 레버리지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투자를 사실 위험하다고 일반적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현금을 사실 조절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를 밸류 리밸런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예시를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어떤 기울기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가금이 낮으면은 사서 매수하고 높으면 매도도 낮춘다는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그 기울기를 자기가 의도해서 조금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울기 자체를 만약에 일부러 더 높이게 되면 매수를 더 많이 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게 되는 거고요. 같은 차트 안에서도요. 만약에 기울기를 낮추게 되면은 매도를 더 많이 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기울기를 낮춘다는 것 자체가 풀을 더 많이 평소에 확보를 한다는 걸 의미해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그 위험도를 사실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좀 변경하거나 낮출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조금은 이제 위험한 쪽으로 사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험한 쪽으로 하고 있는 그 수치에 대해서도 다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수치를 바꿔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바꿔서 할 수 있게끔 좀 가이드를 또 이제 책에서 드렸습니다. 아, 그 기울기를 낮출 수 있는 거군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위험도를 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예, TQQQ지만 마치 QLD 같은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또는 QLD가 이제 2배 레버리지거든요. 그래서 2배 레버리지나 또는 뭐 1.5배 또는 1배 레버리지 수준으로 낮춰서 예, 풀과 이제 왔다 갔다 현금으로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또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밸류 리밸런싱을 정말 하고 싶었던 제 개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최종적으로는 밸류 리밸런싱을 지금 이제 정리식 밸류 리밸런싱을 이제 가이드를 지금 유튜브로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저는 미래에 이제 이걸 인출식으로 하고 싶은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출식? 네, 인출식이요. 그래서 매달 이제 예를 들면 월 5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라는 문구는 매달 50만 원을 풀에다가 넣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매달 200만 원에 300만 원을 풀에서 뺀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걸 이제 인출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밸류 리밸런스 자체의 그런 성질이나 이런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풀에 있는 금액을 제가 매달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치 배당을 받듯이 배당주 투자를 하던 것처럼 풀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생활비를 이제 사용하는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최소 금액이 제 생각에는 10억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10억 만들기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의 그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월 네네. 얼마씩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 월 50만 원으로 10억이 만약에 정말로 달성이 되면 네. 그때부터는 아마 인출식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또 드리는 날이 올 거예요. 아마도.
네네. 그럼 인출로 한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억 정도 되면 인출로 최소 500만 원 이상. 500? 예, 네. 오, 좋네요. 만약에 조금 더 무리하면 1000만 원 정도까지도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것도 기울기 아까 조절하는 그런 걸로 해서.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오. 적립식 할 때는 좀 자기가 이제 모든 분들이 조금 젊을 때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한쪽으로 제가 기울기를 좀 잡아놓은 게 있고요. 물론 그것도 이제 각자에 따라서 변경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인출식으로 할 때는 일부러도 기울기를 조금 낮춰가지고 이제 풀을 많이 이제 확보하는 식으로 이제 운용을 하는 식으로 해서 그 풀에서 매달 이제 가져가는 식으로 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이게 되게 묘하네요. 이게 되게 레버리지인데, 네네. 레버리지라고 하면 되게 위험한데, 그거를 현금으로 조절을 하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이게 또 그 보통에서 말하는 주식 투자의 정석 같은 거 보면, 장기 투자 같은 거 보면, 뭐 연금저축 계좌로 해서 맨 마지막에 그 뭐 4%룰 이런 걸로 해서 네네. 이렇게 인출을 하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흡사하면서도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네네. 독특하네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밸류 리밸런싱은 굉장히 장기간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레버리지가, 세배 레버리지가 맞는 게, 보통 연금저축 이런 것도 한 30년 보잖아요. 네네. 이거 10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네요. 기간에서도 3분의 1이고. 네네. 아, 맞습니다. 그렇구나. 와, 이거 진짜 저도 책을 다시 한번 정독해야겠다. 이 시간을 3분의 1이나 아낄 수 있으면 네네.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이거 TQQQ는 한 주에 얼마 정도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30불보다 조금 아래에 있어가지고요. 30불? 한 20몇 불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게 얼마까지 갔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은 이제 140 고점은 이제 제가 알기로 2021년 말에 90불대 정도까지 갔었고요. 90불 에서. 네네. 그 다음에 최저로 떨어질 때는 이제 6월달 중순쯤에 한 21불대인가까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저자님 혹시 뭐 지금까지 제가 좀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또 미처 좀 여쭤보지 못한 그런 주제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그 투자라는 전반적인 행위 자체가 사실 계속 결정이라는 걸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직면하기 때문에요. 저도 그랬었고 이제 그 결정을 하는 것 자체에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또 결정을 한 후에 그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을 때 자꾸 자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순간에 주식을 그냥 다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게 되고 저도 사실 그랬었고요. 어느 순간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 또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에 사실 어떻게 보면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이나 또는 예금만으로는 사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하기는 좀 어렵고 부동산 투자가 됐든 코인 투자가 됐든 또는 이제 주식 투자가 됐든 투자를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 건 사실 필연적으로 선택이냐 아니냐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필수죠. 필수로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런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특히 견디기 힘든 게 중간 과정에서 이제 마이너스를 만나거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갭 투자를 해서 부동산 샀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그저 애플이라든지 주식을 샀는데 그게 중간에 이제 마이너스 돌입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견디기 힘들어하시는데 그때에 사실 그거를 사실 견디고 넘어가야죠.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예상했다고 사실 어느 정도 컨트롤 하에 이제 둬서 그런 멘탈적으로도 충분히 버티고 지나가야 이제 내가 원하는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행하고자 하는 규칙적인 투자가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멘탈적으로 장점이 있어서 하락장이 와서 어느 정도 손해가 본다 하더라도 그것도 다 계획하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장기 투자든 또는 무한배수의 단기 투자든 약속대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자님 그 끝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네. 지금 이제 하락장이 굉장히 심한데요. 지금 제가 작년하고 사실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다고 저 스스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책을 발간을 했는데 주식 관련 투자 책이 없어요. 예, 그 순위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물론 그런 와중에도 이제 책을 또 기다려주시고 구매해주신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물론 세 번째 책을 낼지 안 낼지는 저도 사실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제가 하고자 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카페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퀀트 스타일로 또 이제 어떤 정도 규칙을 정해서 매수 매도를 이제 실시간으로 정하지 않고 미리 계획을 해서 이제 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고 같이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어떤 투자 방법이 됐든 사실 저는 그 투자 방법에 전체를 올인하는 거를 사실 권해드리진 않거든요. 어떤 투자법도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서로 이제 조금 다른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무한매수법하고 밸류 리밸런싱을 두 가지를 만약에 다
자기 투자의 전제로 물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조금 더 다양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개 되신다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모멘텀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산 배분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 스타일을 한 번 더 이제 여러 가지로 살펴보시고 그래도 만약에 밸류 리밸런스나 무한 매수법이 자신의 성향에 맞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때 취득을 해서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네네. 그 어차피 필수로 해야 되는 건데 네네네. 그게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이었을 수 있으니까 네, 그것을 맞습니다. 한번 찾아봐라.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2017년하고 네네. 그때 2020년까지 코인 투자하셨다고 예. 했잖아요. 그때 진짜 코인이 2018년에 엄청 떨어졌잖아요. 예. 정말. 그 다음에 또 올라갔잖아요. 예. 그 앞으로도 이 주식 시장이 그런 네. 상승장이 다시 오실 거라고 보시는 거죠? 구시장요? 당연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온다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주식시장을 떠나는 이유는 지금 이 분위기가 다인 것 같으니까. 그쵸. 영원히 이제 지속될 것만 어. 같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2008년도 리만 사태를 제가 맞았을 때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아. 제가 그때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2007년도 때 처음 시작했었는데 2008년도 때 내내 주식을 다 들고 그걸 온몸으로 사실 맞았었고 정리수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그런 느낌을 2008년도에 받으면서요. 정말 지구가 멸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멸망하라고 이렇게 약간 자포자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책에도 제가 적었었지만 이제 금방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 다 던졌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 지나고 보니 저점이었던 거죠. 아. 2008년도 말에 전부 주식을 그 당시 이제 가지고 있었던 뭐 삼성전자나 기아차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를 하고 그냥 제가 이거에 너무 이제 정신적으로 매몰되어 있는 그 모습에 좀 스스로를 좀 한심하다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그냥 다 포기를 하고 이제 다시는 주식을 안 해라고. 진짜. 진짜 그게 그렇구나. 그때 그랬었고 그 이후로도 저는 이제 물론 주식은 안 쳐다봤지만 계속 망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금방 해보겠다는 걸 이제 나중에 또 알게 되면서 더 큰 상처를 받았죠, 사실. 그러면은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뭐 진짜 유동성이 역대급으로 뭐 지난 100년보다 훨씬 많이 그쵸, 불었고요. 그쵸. 막 네네. 금리도 막 급격하게 막 오르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이런 장기 불황이 지속될 것이다. 네네. 근데 거기에 쉽게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일단 저는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일단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 이건 제 개인적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은 그냥 미국 자국 내 인플레이션 수치라든지 또는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 결정을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 이제 또는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 고려를 하면서 결정하고 있지만 조만간 전 세계가 이제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미국의 책임이 사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근데 이런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이제 입장에서 이거를 언제까지 미국만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거를 계속 올릴 수 있을까는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멈출 것이다. 예,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요. 그럼 또 만약에 인하가 되면 이제 주가는 또 날아가는.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시 인하 쪽으로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은 지금 장기간 그런 이제 그 CPI 지수를 이제 잡기 위해서 높은 이제 금리를 조금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긴 했지만요. 이건 그냥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본심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일부러 강하게. 예, 일부러 이제 강하게 얘기하고 지금 인플레이션 지수가 어느 정도 조금 잡히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조금 더 강하게 유지를 기조로 하는 것뿐이지 조금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주가가 주식시장의 이런 증시의 흐름이 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다시 오를 것이다. 네네. 거기에 희망을 갖자.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떠나지 말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자. 그 네네. 중에서 미국 주식 무한매수법과 밸류 리밸런스까지 한번 공부해보면 좋겠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자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라오의 미국 주식 밸류 리밸런싱의 라오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경제 변수에서 주가가 가소평가되어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주식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부를 늘릴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도 쉽지만 어떻게 지켜야 되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자본주의의 룰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성장을 이끌어나가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우리의 노후도 보장이 되는 그런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네, 그러려면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됩니다. 큰 위기가 오면 이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번 위기는 신성장 산업이 향후 10년의 흐름을 끌고 갈 건지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버텨서 결국 성과를 내면 그게 자산이 된다는 거죠. 나만의 원칙과 룰이 있어야 됩니다. 네, 거시경제 흐름뿐만 아니라 미시경제, 심지어는 그 기업 분석까지 하셔야 됩니다. 각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최고의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자본주의,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눈이 트이게 되고요. 그 눈이 트이게 되면은 그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수법과 기법들이 보이실 겁니다. 충분히 이런 시기를 공부하고 대비하면은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위기 시대에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투자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도는 있습니다. 여러분 포리버티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누면서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나누는 투자의 정도를 함께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